그 촬영했던 영상이 이 목소리 녹음이 안 돼서 일단 그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때 거기서 나갔던 이 교재하고 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개학 때까지 이제 시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4주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 주어진 4주라고 하는 거는 준비 시간이 4주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 탐구 기간이 4주로 설정이 되어서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 탐구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준비할 때 대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실험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만 너무 많이 신경을 써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요새 과학 전람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고서의 트렌드는 탐구 실험이나 탐구 방법에 대한 부분들, 결론에 대한 부분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탐구의 고찰, 즉 선행 연구에 대한 이 고찰 부분을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탐구의 방향을 갖다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탐구를 설정하기 위한 선행 연구의 고찰은 이 방법적인 것과 독창적인 부분과 나의 창의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같이 함께 녹아져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요해진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다 무시해요. 무시한다고 하기보다는 사실 방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놓치고 그냥 일반적인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졌던 부분들의 기록만, 즉 우리가 표현하면 인용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탐구를 갖다가 진행하실 때는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명확하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너무 빠르게 실험이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생물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환경 쪽에 관계되어진 준비를 하고자 할 때는 시간상의 우리의 제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너무 급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주라는 탐구 기간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물리 영역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화학 영역이나 그 다음에 우리 생물 영역, 자, 그 다음에 산업,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하게 되면 우리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우리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지구 환경이나 아니면 산업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우리 걸리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어떤 장소에 대한 제약들을 우리 크게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법적인 고민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하고 실험기간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몰아치듯이 실험을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3주는 우리 무엇을 하느냐? 한 주 보고서 쓰고 나머지 2주는 자료를 찾고 그렇죠?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물리, 화학, 생물, 산업, 에너지, 지구, 환경 부분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맹신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냐면 물리에 대한 부분을 할 때, 화학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참 고민이 되는 것들이 어떤 방향 쪽으로 끌고 나갈 건가 우리가 이것이 참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가 그 다음에 산업, 에너지 부분에서 자 끌고 나가는 내용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마 친환경 재료, 친환경의 소재, 친환경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금방
탐구의 목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구온난화죠. 근데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이 친환경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하면 지구온난화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바로 재활용의 단계까지 하게 되면 친환경과 재활용의 소재만을 가지고도 탐구 보고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 1주, 그 다음에 2주, 자, 그 다음에 3주, 그 다음에 4주,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간상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주가 더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한 주가 더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특정 주간까지 고려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목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8월 16일까지 완성이라고 우리가 보면 기간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자, 근데 1주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충분하게 주제를 갖다가 선정하기 위한 무엇을 갖다가 하느냐? 바로 자료에 대한 검색을 충분히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이 자료 검색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누어 준 그 61회 전람회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 수상 작품의 주제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 확인을 갖다가 해보면 내용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주제들이 다 거기에 실려있기 때문에 그 90가지나 되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주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나눠드린 그 개요서의 요약서의 내용만을 보고 이게 겁먹지 마시고 주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이런 걸 어떻게 해? 내 수준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수준적인 부분에 대한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제에 관계되어진 부분만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내가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긴 부분은 이 동그라미로 체크를 갖다 해놓거나 아니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정리를 별도로 따로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선생님이 나눠드린 그 책의 27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28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탐구 일자 부분에 기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기록을 갖다가 제목을 쭉 해놓으세요. 제목을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명기를 해 놓게 되어지면 나중에 까먹지 않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주제 방향이나 내용들을 이렇게 첨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탐구 일자들이 있는데 저기 지금 설정되어져 있는 1주, 2주, 3주, 4주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의 목록, 제목을 갖다 적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세세한 내용들을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래도 주제가 너무 어렵거나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여기 책에 주제 찾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 찾기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넘겨보면 생물이나 그 다음에 여기 물질,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270가지나 되어지는 그 주제의 제목들을 갖다 또 활용을 해서 또 이렇게 주제의 난이도를 조금 낮춰본 상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들을 할 때도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고 그 동그라미를 갖다가 친 내용을 두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바로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에 우리가 나의 실험 계획을 갖다 세울 때 주차별로 무엇을 갖다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료 검색할 때 이런 전람회의 수상작품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자,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지워가며 찾는 거죠. 자, 그리고 찾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을 찾아보면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주제에 내가 보는 폭을 이렇게 좁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제가 너무 산만해지기 때문에 사실 좋은 주제를 갖다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제를 갖다가 발견하면 정말 이게 나한테 맞는 내용인지를 정할 때는 자료에 대한 부분에 검색을 해보고 그 자료 검색한 부분들을 통해서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들이 진행이 되는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갖다가 정했는데 와, 이 실험은 내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내용이네 라고 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주제에 대한 난이도를 갖다 정하는 것은 주제 개념 자체가 아니고 그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실험이 현장에서 가능한지를 보고 나중에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실험이 무리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다면 좋은 실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없을 뿐더러 실험에 대한 설계 자체가 너무 무리수가 가기 때문에 실험 설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진행하는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비용일 테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실험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제를 결정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료 검색을 갖다가 통해서는 자, 실험에 대한 수준을 고려하여 자, 주제를 최종 결정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갖다가 정했죠. 만약에 여기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도와주시는 경우에는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님, 아버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주제를 정할 때는 이 진행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주제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역할을 갖다가 해주셔야 이 탐구 보고서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바로 사고가 더 확장되고 이걸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 실력이 훨씬 더 윗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과학 전람회를 준비하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과학 전람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물론 수상의 목적도 우리가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지만 수상의 목적부터 생각하게 되면 진짜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부분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주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주제를 갖다가 정하지 못해서 일주라는 시간이 갔어요. 그러면 정하지 못했으면 2주째에도 그 내용을 진행해 주세요. 근데 왜 그러면 이게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듣고 보고 찾고 해서 결정을 갖다가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어른들의 어떤 경험적인 지식을 잡고 힘을 빌리려고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주도적인 이런 행동, 아니면 어떤 주도적인 이런 리더십 끌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실험 보고서나 이런 것들 작성할 때도 어른들이 다 작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수상 목적으로 접근을 해서 굳이 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 그리고 이 자료 검색이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갖다 해야 되느냐, 바로 실험을 갖다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물리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산업이든 환경이든 간에 일단 자료 검색이 끝났으면 이 찾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의 그 서칭, 주소, 그게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검색한 부분에 대한 책의 목록과 그 다음에 찾은 논문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검색한 인터넷 주소를 일기 쓰듯이 다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폴더를 갖다가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 전람회 기간 동안에 내가 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넣고 정리해 주십시오. 왜냐면 나중에 이 부분은 자료 검색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참고 문헌 쓸 때 다시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 목록과 그 다음에 논문과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한 내용은 나중에 이 부분에서 어디에 그렇죠.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고 문헌에 기록사항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록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초기부터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방송을 갖다가 듣고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급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순차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제 검색을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주차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겠죠. 자, 근데 2주차에 우리가 실험을 갖다가 안 들어가면 다시 또 이걸 하느냐? 아니에요. 2주차에는 내가 이제 어떤 주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주제에 대한 부분의 설정을 갖다가 우리가 했으니까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험을 갖다가 할지 그 실험 계획 2주차에는 실험 계획 실험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이야기를 또 하면 탐구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정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로 이거를 설계라고 합니다. 탐구에 대한 설계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때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이 탐구에 대한 부분에 설계를 갖다가 할 때는 내용적으로 첫 번째 거기에서 탐구해야 될 부분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지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탐구의 가설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가설이 결정이 되면 이제 탐구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실험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나와야 될 탐구 결과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설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탐구 결과는 우리가 여기서 설계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상만 할 뿐이지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물, 가설, 방법까지를 우리가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간으로 작성하고 나서 수정을 갖다가 해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4주 기간 동안에 실험을 갖다가 많이 하는 친구들은 원하는 만큼 했을 때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한 친구를 본 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37가지를 갖다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37가지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37가지를 갖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페이지에 우리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적으로 실험을 갖다가 우리가 넣을 때는 많이 넣어야 3개에서 4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진행하는 실험에 대한 이 부분의 가지수는 설계에서 실험 2가지 정도를 여기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죠? 그쵸. 이 실험 3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실험 3은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한 실험 1과 그 다음에 실험 2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설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실험들을 갖다가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해서 바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실험에 대한 부분의 설계를 좀 면밀히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3주차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에 우리가 여기서 실험이 진행되어질 때 만약에 2주차에 안 하고 3주차에 진행을 할 때는 실험에 대한 부분의 데이터의 신뢰성 갖다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실험에 대한 반복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험을 갖다가 진행을 갖다가 하면서 우리가 3회 반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해야 되는 실험을 계산해 보니까 2주가 필요해요. 그러면 설계 부분을 진행하고 나서 바로 실험을 들어가면 2주가 확보가 되죠. 자, 그리고 4주 차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의 결과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자, 결과들을 정리한 것을 갖다가 이제 이것을 보고서에 대한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보고서 작성을 갖다 할 때는 우리 친구들 중에 MS 워드를 갖다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출력물로 제출할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최종 제출 형태의 파일은 HWP 한글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글로 작성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대한 이 부분에서 한 주가 남았으면 이때 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초안을 작성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요약서와 함께 나중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보고서를 한 번에 우리가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1주차 때 자료 검색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 탐구 동기나 탐구의 목표 정도, 그리고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갖다가 여기서 정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쓸게요. 자, 탐구 동기와 자, 그다음에 탐구의 목표와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이론적 배경과 그 다음에 자, 선행연구의 바로 고찰을 여기다가 정리 먼저 해놓고 하면 나중에 보고서 쓸 때 절반 이상을 어느 정도 써져 있기 때문에 편해요. 정말 나중에 여기서 하다가 보면 이거를 해놓은 것과 나중에 가서 몰아서 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이 어떤 약간 여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때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 자료 검색을 갖다가 하는 동안 충분히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 주차별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갖다가 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정리를 갖다가 드리고 다음 순서를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끊고 갈게요.